뉴스에 시작합니다. 김희윤수입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쥔 두 사람이 담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과 몇 시간 뒤면 1년 만에 마주 앉습니다. 미중 간 경쟁과 식냉전 기류를 틈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장이 만들어진 가운데 G2 두 정상이 해빙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 결과는 우리 경제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윤우 특파원, 두 정상 얼마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까? 네, 9시간 뒤 양국 정상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4시간 정도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담 이후 1년 만인데요. 그 사이 정찰 풍선 사태로 양국 간 군사 대화 채널은 끊겼고 양국 관계도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곳 워싱턴을 떠나면서 이 부분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Being able to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one another if there's a crisis. Being able to make sure our military still have contact with one another.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으로선 사회 불만 진화를 위해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우선 과제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투자를 제한해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이른바 디커플링, 공급망 분리 의도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 주석을 배려해 정상회담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관광지 피롤리 정원에서 열리는데요. 중국 화초로 꾸민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며 유대도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 백악관 측은 이번 회담의 목적 중 하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를 꼽았습니다. 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 중인데요. 자국 중심의 이 세계 질서를 흔들지 않으려는 미국이 이 군사 충돌만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사회의 시급한 문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인데요. 단속을 위한 협력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도 바이든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는데요. 이란의 개입 등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이 미중 갈등의 일시 봉합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미중 두 정상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 결과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에 도착해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회담 테이블에 과연 어떤 안건을 올리고 싶을까요? 이어서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중국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6년 7개월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 소식이 이곳 언론들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황구시보는 샌프란시스코를 향한 세계의 시선은 샌프란시스코를 향한 세계의 시선은 기대가 높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분명하고 미국 내에서도 양국 관계 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매체는 시 주석이 지난 1985년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방문한 사진을 보도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전한 건 공급망 분리, 즉 디커플링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반중국 정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선 긴장이 높아진 대만 해협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앞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정치권이 미중 회담 결과를 놓고 반발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4일간의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에이펙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에이펙 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확정됐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현재로선 밝지 않다면서도 현장 막판 조율을 통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 직후 오는 20일부터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쟁 39일 만에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를 급습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본부로 알려진 알시파 병원에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최후의 일격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하마스 핵심 요새로 지목한 알시파 병원으로 전격 진입했습니다. Yesterday early evening they started really aggressive bombardment and shooting around the hospital and within the hospital and the sound was really horrible. 이스라엘군은 병원 내 하마스 요원들에게 투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re not overrunning the hospital, but we are conducting a very precise and targeted operation against a specific location where we have intelligence and indeed operational necessity.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응급실과 수술실 등 각 방과 복도를 수색하고 의료진을 개별 신문했습니다. 병원 건물에 검문소를 설치해 병원 내부 모든 사람들이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완전히 색출해 제거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내 하마스의 무기와 물자들이 발견됐고 무장대원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진입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국 백악관의 발언 이후 진행됐습니다. I can confirm for you that we have information that Hamas and the Palestinian Islamic Jihad use some hospitals in the Gaza Strip, including Al-Shifa.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논란을 의식한 듯 하마스 활동 정보가 있는 곳에서만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의약품과 이유식 등을 병원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면 해체, 그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전혀 실속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군을 더 많이 제거할 기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알시파 병원에 진입해 투항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에 맞서 하마스는 더욱 비장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점점 더 가자지구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맞불을 놨습니다. وتهيئة فرص أكبر لأبطال القسام لاستهدافهم وتكبيدهم مزيدا من الخسائر. 하마스는 또 미국이 민간인 학살의 청신호를 제시했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전황을 전했습니다. 인질 석방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소식통은 현지 시간 어제 앞으로 최소 48시간 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ve been talking with the people involved every single day. I believe it's going to happen, but I don't want to get into detail. 로이터 통신은 가자 지구 내 연료 반입 불가능 원칙을 고수했던 이스라엘이 유엔 트럭에 한해 연료 반입을 승인했다고 전했고 첫 연료 트럭이 가자 지구 안으로 진입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부가 메가서울에 이어서 이번엔 구리, 오산, 용인 등의 신규 택지 5곳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8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수도권에 6만 호가 몰려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5곳의 신규 택지 중 가장 많은 3만 1,000호가 들어서는 경기 오산 세교입니다. 500조 원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용인 평택과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중앙입니다. 반도체 인력의 직주 근접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는 전국 5곳, 총 8만 호 규모입니다. 오산과 용인, 구리까지 수도권에만 6만 5,500호, 전체 물량의 81%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한강 생활권이자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되는 경기 구리 토평이 포함됐습니다. 여당발 메가서울 구상의 후보지로 거론된 구리시는 이참에 서울 편입에 더 강하게 불을 지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가 이제 논의가 됐고 어느 때고 입법이 되면 그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지방엔 도심과 공항 모두 가까운 제주 화북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는 청주 분평에 총 14,500호를 공급합니다.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지정한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을 2027년 상반기에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의 쟁점 중 하나는 대학 입시 농어촌 전형입니다. 서울로 편입되고 나서 이 전형이 사라지면 손해라는 반발이 나오자 오세훈 시장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최소 5년은 농어촌 전형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편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편입 과정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최소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 편입되면 농어촌 전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만큼 특별법에 포함시켜 폐지를 미루겠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는 5년, 6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장과의 또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편입 의사를 밝힌 구리시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과천시도 서울시 편입에 관심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편입 의사를 밝힌 도시를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또 내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시점과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긴장의 템포를 조절하는 대신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한 건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인 위원장은 당 혁신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았다는 메시지까지 공개한 건
당내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혁신이 조기 해체론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했고 희생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윤심도 혁신이 편이라는 점을 내세워 혁신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혁신위는 4호 혁신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공천 혁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안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공천 자격을 박탈하자는 겁니다. 평균 체형의 남성이 소주 반병쯤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온라인 명예훼손으로도 1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전략공천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 같은 압박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 두 사람에게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혼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당 일각에선 극적인 반전을 위한 포석, 그러니까 의도적 반발일 것이란 이 조심스러운 해석도 제기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혁신위를 향해 이틀째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는 혁신위 조기 해체론에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시점을 못 박아놓고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인사의 결단을 재촉하는 혁신위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지역구 행사에서 애둘러 혁신위 요구를 거부했던 장제원 의원.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주 지역구 행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내에선 장 의원이 결국 극적인 선택을 할 거란 기대감 섞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핍박받는 지사의 이미지를 지금 냈잖아요. 예. 버티면서 어려운 선택이라는 느낌을 주다가 극적으로 네. 나는 그래도 내가 공신으로서 이 정권을 위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한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선당 후사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 대체 용산의 시그널이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는 기자에서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인 위원장이 공개한 메시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과 친윤 핵심 인사 등 이 중진들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결단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인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밝힌 시그널, 소신껏, 생각껏,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혁신위와 함께하고 있으니 중진들은 빨리 결단하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돌이켜보면 김기현 체제는 이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지도부고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김 대표는 정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 출국길 배웅을 나가서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 중에 당을 중심으로 또 지도부가 이런 표현에 눈이 갑니다. 한마디로 공천을 포함한 이 총선 주도권은 지도부에 있다며 혁신위가 주도하는 지금의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 말고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위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 위원장 말이 맞다면 이건
윤심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장제원 의원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런 평이 좀 많습니다. 대선 캠프 종합 상황실장부터 당선 이후까지 밟아온 이력, 또 이 대통령의 표현에서도 그가 갖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혁신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장 의원의 이 답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여권에서는 버티는 장 의원 뒤에 윤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핵관 중심의 정치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장 의원의 최근 행보는 그 수순으로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용산의 시그널은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 혁신위로 간 메시지가 있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에 메시지를 주거나 또는 교감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저희의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혁신위가 보여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 영입을 위한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좀 지켜보면서 또 그 결과를 기다려볼 만하다 이런 겁니다. 잠시 지난 전당대회 상황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산의 의중을 파악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당시 몇몇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공개한 대통령 측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이 부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다는 건데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이 말이 많아서 생기는 말실수 논란, 또 결단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몰아치기만 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큰 잡음 없이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장제원 의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장 의원이 지역구에서 버스 92대를 동원한 행보를 무력 시위로 보면서도 그만큼 극적인 결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기도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핵심 친윤 인사인 장 의원이 1호로 결단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물론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 도미노 결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험지 출마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계는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기된 험지 출마론을 일축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이 대표 경북 안동 출마 요구에 말이 되냐고 받아친 겁니다. 삼선 중진 아닙니까? 예. 좀 격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당대표가 안동 지역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대표로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거죠.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희생을 결단하는 것이 용기라며 비명계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험지 출마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안동에 출마해도 당 선거에 지장이 없다며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중도층 소구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결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커다란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라는 모습으로 다음 달 중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온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채널A에서 국민의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도 있고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이든.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내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탄핵을 남발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위헌정당 심판까지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 한 장관이 발악한다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 기각될 거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사 탄핵을 논의하는 민주당 TF팀장 김용민 의원은 검찰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한 장관의 발악, 검사 탄핵의 효능감 입증이라고 썼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의원들의 반발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석상에서 한 장관에 대한 발언을 최대한 삼갔습니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 언급한 것 때문에 혹시 지도부에서 오늘 동네 치고 있다나? 전혀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장관의 겨냥에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표결 시한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무 중 주식 거래와 평일 골프 의혹, 자녀 학폭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청문회도 끝나버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감이라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근무 시간에 이를테면 11시 반 이럴 때쯤 사무실에서 거래를 한 거죠. 시간이 11시 반으로 확인하셨다면 그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거는 중징계 대상이에요. 평일 골프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휴문날이었다고 반박했고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2022년 9월 3일부터 해서 2022년 11월 27일까지 몇 번 골프를 쳤나 보니까 총 17번 쳤습니다. 평일에도 5번 쳤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미사일이 막 날아날 때였어요. 큰 훈련이 있게 되면은 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투 휴무라고 해서 휴일과 같이 변경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투 휴무일이거나 국경일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칠 수 없는 날 친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가족하고 자주 통화했을 텐데 분명히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라서 알았을 텐데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데요. 제가 또 군인이고 지금 그 주요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한테 인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정치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요즘 자주 보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비대위원장입니다. 한 장관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망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2주 사이에 아마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네, 최근 한 장관이 민주당과 거칠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위해서라는 주장인 거죠. 비대위원장, 새로운 시선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총선 출마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1번과 종로 출마, 험지 출마 등이 언급됐죠. 조정훈 의원은 한 장관을 전국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종로 그러면 약간 하나의 지역 정치인으로 좀 국한시키는,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는 듯한 가장 확장성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비례대표인데요. 박빙 지역에서 한동훈 효과를 이겼다. 그러면 이게 뭐 한석이 아니라 10석, 수십 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한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에서 가만두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한 장관의 부인 오늘 적십자에서 한 소외계층 어르신을 돕는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출마 채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제가 적십자사에 확인해 보니까 한 장관 부인 작년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한 장관이 관심이니까 가족도 덩달아 관심이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보이는데 이름 석자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이름 석자가 나오자 민형배 의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안과 연관이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러시는 현상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질문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석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의도는 네, 최세훈 기자가 물었군요. 이 기자들과 저렇게 설전을 벌일 정도로 예민한 질문이었습니까? 네, 이 장면 송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 송 전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이 어떻다고 했는데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비례정당의 연일 구설까지 민주당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어제는 본인은 전세 살고 한동훈 장관은 타워팰리스 산다며 도덕성과 연결지었죠.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까지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를 좀 상기시켜가면서 고단한 분들한테 약간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술 먹고 이런 못되머릅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네, 유호정 정의당 의원은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꼰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죠. 당대표까지 했던 만큼 본인 발언의 무게감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죠.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낸 겁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피의자 신분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송치 명단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이진수 각자 대표 등 경영진이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카카오의 시세 조종 방식과 은폐 방법 등을 자문한 것으로 드러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2명도 해당됐습니다. 지난달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소환해 15시간 40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의장 조사를 마친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의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전 의장이 시세 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계서열 15위인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 전 의장까지 검찰로 넘겨지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간단치 않습니다. 코인 사기 수사 무마 청탁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외에도 전현직 고위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등산로를 올라가는 검은색 승합차. 일대에선 경찰관들이 수습 작업에 한창입니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10시 11분쯤입니다. 치안감은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중 세 번째로 높은 최고위 직급입니다. 여기 엄청 많이 섰었고 아침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이런 개 두 마리 올라가고 있어. 경찰은 어제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들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해 왔습니다. 어제 됐어요. 아침에 안 돌아다니네. A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브로커 송모 씨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간부 승진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어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20여 년간 쌓아온 광주 전남 지역 경찰과 검찰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사기 용의자에게 18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뒤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전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받은 18억 원이 검경 로비를 위한 인사청탁 자금 등으로 쓰였는지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죠. 다리털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 불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증거 확보에 또 실패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 씨.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소변과 모발, 다리털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다리털에 대한 정밀감정 소견으로 감정 불가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채모 중량이 충분치 않아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소변과 모발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다리털에서도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증거 확보에 또다시 실패한 꼴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털의 경우 모발보다 짧은 만큼 일정 수를 정해 뽑더라도 검사 중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때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일각에선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 결과 외에도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가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을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이들에게 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환자만 460여 명, 10년 넘게 가로챈 돈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병원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여성,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입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돌아온 겁니다. 이 여성이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한 건 무려 20차례. 남편과 아들도 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일가족이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이제 내 왔다 갔다 하고 요 밑에 또 커피점 있잖아요. 커피점에 또 가서 이제 뭐 환자분 입원 채로. 이 병원은 사무장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업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과 짜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환자들은 입원 일당과 간병비 등까지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가로챈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입원 절차를 밟고 곧장 집으로 가 환자복을 입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범행은 병실이 적은데도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23병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한밤중 2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도 끝으로 달아나는 남성이 비상 출입문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문을 열려는 사이 경비원이 다가가자 급하게 몸을 돌려 밀치기도 합니다. 허둥지둥한 남성은 뜬금없이 벽면의 작은 기계실 문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한 2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Suddenly I heard the ground is like yeah. I'm not sure if it's the guarantors. It's just someone speak Korean loudly like stop. 해당 건물 13층과 14층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여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13층에 몰래 들어온 겁니다. 남성은 1층부터 여자 유학생을 뒤따라 들어온 건데 해당 여성이 방 출입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남성은 대신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른 유학생이 방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방에서 끌어내려는 경비원을 발기질하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남성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눴고 허공에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5분 가까이 이어진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남성은 같은 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대학 측은 조사 진행 중이며 학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네, 17년 전에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겁니다. 법원은 새로 밝혀진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교도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안 지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해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직전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야산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피의자 DLA가 김근식과 일치해 재구속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도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의 벽을 뚫고 술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부서진 벽 안으로 절반 이상 들어와 있는 승용차 한 대. 견인 차량이 뒤에서부터 끌어내자 차량 범퍼는 물론 보닛까지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떻게 차가 저렇게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 들어가 있길래 거기 안에가 주차장인지 알 정도로 기계식 주차장. 사고 충격으로 단열재와 경량 콘크리트로 된 두께 15cm가량의 주차장 벽이 그대로 뚫렸습니다. 무너진 벽 건너편엔 술집이 있었지만 다행히 당시 손님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인 대리기사였고 뒷자리에 있던 차주와 지인 한 명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환자가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새로운 응급체계가 가동됐습니다. 119 센터가 초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119 출동 현장을 김용성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대구는 지난 7월부터 새 응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초응급, 중증 등 환자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하고 심정지 등 1단계 초응급 환자에 해당되면 119 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바로 선정해 현장 대원에게 알려줍니다. 현재 멘탈 코마 상태고요. 네, 병원 선정 부탁드릴게요. 네. 통보 알려줬으면 이송하시면 됩니다. 119 센터가 거리, 환자 상태를 고려해 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은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8시 반에 나가가지고 한 12시 반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11시 80대 노인이 의식을 잃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119 센터에 보고합니다. 좀 급해가지고 네네네. 환자분 멘탈 체인지시고 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 구급대원 팀에게 알려주면 6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하나, 둘, 셋. 덕분에 대구에선 지난 2달간 이송 완료까지 골든타임 10분을 넘기는 이송 지연이 26% 감소했습니다. 이송 지연이 감소한 건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합니다. 대구 지역 6개 병원에 참여, 119 센터와의 협업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송 지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구 상황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소방청은 대구 모델의 전국 확대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농장이 생겼습니다. 건물 옥상에 온실을 만들어서 파프리카나 가지 같은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공간도 활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정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심 한복판, 보랏빛 조명이 켜진 건물 옥상 공간이 눈에 띕니다.
도심에 처음 생긴 대형 온실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국내 최초로 일반 건물에 지어진 온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건물 안에서 쓰이지 못한 열을 이용해 온도를 제어합니다. 2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안에선 트리벨리 파프리카, 오크라, 서양가지 같은 작물을 키웁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열은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온실로 회수하고 탁해진 공기도 온실로 넣어줍니다. 작물 재배를 위한 LED 조명, 비료 공급도 외부 기상 조건에 맞춰 자동 조절됩니다. 에너지는 20% 아끼고 탄소 배출량은 30%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키워진 작물은 2달 뒤 수확해 인근 식당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도심에 건물 옥상들이 방치되지 않고 다양한 어떤 식물들을 재배하는 그린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선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옥상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서울 강서구의 호텔 옥상에 더 큰 온실 농장을 조성해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과거 급한 소식 알릴 때 사용했던 전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38년 만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 전보는 우편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던 통신수단이었습니다. 1965년 시외전보는 기본 10글자에 50원, 당시 라면 한 봉지가 10원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글자가 늘수록 요금이 추가돼 승진을 축하드립니다를 축승진,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는 기쾌유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은 150원에서 25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큰 돈이었걸요. 쌀 한 가마니에 뭐 10,000원, 뭐 12,000원 갈 때고 공무원 월급은 25,000원밖에 안 갈 때니까. 전보를 치려면 우체국에 가서 축약된 내용을 안내원에게 전달하면 모스부호를 통해 전송됐습니다. 급한 소식인 만큼 밤 늦은 시간에도 사환이 배달에 나섰습니다. 축하보단 부고가 많았습니다. 전부는 말 그대로 급한 거니까 좋은 얘기가 있느냐고. 급하니까 전부 치는 거 아니야. 뭐 나 결혼하는데 전부 치는 건 아니잖아. 1885년 도입된 전보는 1990년대 들어 이메일과 휴대전화 사용이 늘며 이용량이 급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보 서비스는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국제 전보 서비스를 종료한 KT는 누적 적자가 증가해 더 이상 국내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유엔에서 연설했던 BTS에 이어서 이번엔 세븐틴이 국제기구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는 K-팝 팬들로 들썩였습니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과 문화 교류를 논의하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앞에 K-팝 팬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이곳 유네스코 본부에서 그룹 세븐틴은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며 함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1시간 넘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We have already experienced what it's like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by coming together in solidarity for positive change. 1220석이 가득 찬 총회장은 연설 뒤 공연 무대가 됐습니다. Non, ils passent beaucoup de messages dans leurs chansons et ouais, voilà, ils aident beaucoup de jeunes. Donc je pense que pour moi c'est logique qu'ils viennent ici en tout cas pour présenter les jeunes internationaux.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한 인연이 이어져 세븐틴의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캐럿분들도 작게나마 함께 또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018년 유엔에서 연설을 한 BTS에 이어 세븐틴까지 국제기구 연단에 오르며 K-팝 아이돌이 전 세계 청년을 대변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대장정이 내일 시작됩니다. 첫 상대는 싱가포르입니다. 훈련 현장을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를 맞아 이강인은 보온 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며 몸을 풉니다. 몸이 풀리면서 훈련은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무르익습니다. 싱가포르전을 앞둔 오늘 마지막 훈련에선 이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전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는데요. 33년 만에 다시 만난 싱가포르를 상대로 골 폭풍이 기대됩니다. 첫 상대 싱가포르는 1968년 이래 진 적 없는 상대입니다. 이렇게 수비를 다 내려서 하면 어느 팀을 상대도 쉽진 않아요. 얼마만큼 찬스를 일찍 만들어내고 저희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차가 나는 상대가 많은 2차 예선. 손흥민은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해 3번의 멀티골을 기록할 만큼 골 폭풍을 주도했습니다. 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 자신감도 올라가고. 하지만 대표팀은 방심을 가장 큰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선 K리그 강팀 전북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홈팀 라이언시티에 0대2로 완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시티 선수들은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에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수험생은 두터운 외투를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아침에 인천과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서부로 확대됐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로 중부지방은 낮에도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전국 관공서와 일부 기업은 이 출근이 평소보다 1시간 늦어집니다. 수능 시험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자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평소 갈고 닦은 실력 내일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